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인 피 부족 사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정말로 혈기왕성한 젊은 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늙었을 때 수혈받을 피가 부족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지난 2월달에 KBS 보도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재난 수준 혈액 부족, 혈액 수급이 또 빨간불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의 원인은 뭐냐면은 코로나가 심할 때 사람들이 헌혈을 안 해서 이런 일이 펼쳐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혈액의 양을 며칠 분량으로 저장을 해두게 되는데 그게 5일 분량이거든요. 근데 오미크론 시기에는 이게 며칠 분량까지 떨어졌냐면 2.5일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 그게 아니라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한 거예요. 자, 코로나 이전에도 적혈구 제제 5일 미만 보유율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적혈구 제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적혈구라는 것이 응급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뇌세포라든지 우리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걸 적혈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혈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혈 혈액 중에서 이 적혈구를 골라낸 적혈구 제제를 씁니다. 자, 근데 그게 이렇게 부족한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고령화라는 것이 혈액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감이 오셨나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헌혈을 하는 사람들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기이해요. 자, 우리나라는 71%의 헌혈을 보통 누가 하냐면은 10대에서 20대가 하게 됩니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10대, 20대 비율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만큼 높지는 않죠. 또 중앙일보의 그래프를 딱 보시게 되면 위쪽에 빨간색이 우리나라인데 20대 때까지 가장 정점을 찍습니다. 아무래도 군인들 헌혈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아예 헌혈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본만 하더라도 언제 제일 많이 하냐? 40대까지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떨어지고, 프랑스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50대 때까지도 헌혈하는 사람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2018년 이 헌혈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를 합치잖아요. 무려 40대 이하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뭔가 감이 오시죠? 우리나라 인구 구조 한번 보세요. 1960년, 2020년, 2070년. 2070년이 되면 저렇게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로부터 헌혈을 받을 수가 그러면은 없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혈액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죠. 자, 특히나 중요한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위쪽 보세요. 헌혈 수요자의 대부분은 사실 50대 이상 고령자라는 사실 우리가 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면 수혈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교통사고 같은 응급치료 부상에는 3.5%만 수혈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럼 어디에 쓰이냐? 80%가 암이나 심장병, 백혈병 등 치료에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늘어가는 그런 고령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수술을 많이 받게 될 텐데 그럼 피들을 다 어디서 뽑아 올 거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피를 줄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더 많은 구조로 바뀌게 된다라는 점,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에 의사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2030년에는 필요한 헌혈량의 77%만 확보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는 그럼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혈액을 그럼 해외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 자, 식량도 우리나라 거기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혈액이 넉넉한 나라 자체가 없거니와 혈액을 통해서 감염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나라 넘나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국경을 넘어 다니는 거는 그냥 희귀 혈액형 정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10대, 20대들만 너무 헌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장년층 등으로 헌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과학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그냥 피처럼 생겼지만 이건 뭐냐면은 인공혈액이에요. 자, 정확하게는 인공산소 운반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뇌세포, 세포들이 죽지 않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줄기세포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동물에서 헤모글로빈을 뽑아 산소 운반체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실용화가 됐다기보다는. 자, 또 이런 인공혈액형에는 몇 가지 장점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재미난 점이에요. 혈액형을 없앨 수 있다는 거. A형, B형, O형 그런 거 상관없이 주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장점은 보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 헌혈 혈액 보관 기간은 보통 35일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줄기세포로 만든 적혈구는 모두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싱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모글로빈 산소 운반체로 만든 인공혈액은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1, 2년 동안은 냉동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희귀혈액을 공급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가끔 방송 보다 보면 희귀혈액형 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기대되는 점. 감염병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통제된 상황에서 만들어내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냐? 미국 국방산하의 연구기관인 다르파에서는 2021년 5월 인공혈액의 임상 적용과 대량 생산을 목표로 관련 프로젝트를 2021년에 시작했다고 하고요. 자, 일본은 좀 빨라요. 2018년 세계 최초로 역분화 줄기세포 인공혈소판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기초적인 성공 단계이고요. 자, 영국은 2021년에 국립혈액장기원 국립보건연구소 지원으로 세계 최초 인공적혈구 임상시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뭐하냐, 우리나라 뒷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2020년 기사이고요. 자, 그 당시에도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는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1회 헌혈량 한 팩을 만드는데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게 2020년 우리나라 수준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하고자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15년 동안 인공혈액 생산 기술 개발과 제조 평가 등을 지원하는 단계별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해요. 2023년부터 조금 늦었죠. 자, 그리고 인공혈액 생산 제조를 위한 공동협력 연구 컨소시엄을 만들어 기술 개발과 제조 규제 등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각종 부처들과 함께 보건의료 연구개발 다부처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뤄지고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고령사회 이야기할 때 노년 부양 부담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의 젊은 인구 100명이 앞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101명, 한마디로 부양할 사람보다 부양받을 사람이 많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부양 부담이 별로 없지만 나중에는 그 부양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된다는 이런 돈에 대한 부분들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자료를 보고 나면 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혈액 부양 걱정도 해야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자, 그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헌혈하는 비중 자체가 10대, 20대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비율이 높은 미래의 한국 사회. 의료 부담 정말로 괜찮을까요? 자,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늙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고령자가 되는데 그때 이제 몸도 많이 아프고 수술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럼 피가 부족한 거 일단 걱정이 될 거고요. 피 말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날지 사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자, 미래에 아플 때 치료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돈도 많이 벌어놔야 될 것 같은 자, 그래서 잘 죽기 위해서는 돈을 참 많이 벌어놔야 되는 것이 우리 미래 사회의 대비책이 아닐까라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자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